네, 여러분,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또 1월 달에 대환추위가 소설 소환추위나 갖다 이제 얼어 죽는다고 할 정도로 추운 그런 1월 달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123의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답안 구성의 방법, 답안 구성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보다는 답안 구성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 제가 요 문제 요것이 이제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재작년이군요. 요게 논술로 나온 것인데 25점짜리군. 25점짜리입니다. 25점짜리인데 제가 요거를 23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채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4점씩 채점하니까는 4, 3, 12, 4, 2, 8 100점 만점에 92점을 맞은 것입니다. 이걸 제가 꼭 이렇게만 쓴 것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서 고득점을 받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요.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암기도 중요하고 이해도 중요하지만 답안의 구성력, 구성 방법 이런 것들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 산불 피해가 대형화된 원인과 산불 피해지 복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논술로 나왔다 그러면은 뭐 산불의 정의를 당연히 써줘야 되겠죠. 산림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의미함. 뭐 산불의 3요소는 공기, 연료, 열이다. 잇목 및 지피물, 야생 동생물이 불에 의해서 소실되는 것을 산불이라고 한다. 산불 발생 요인 중에서는 1. 인위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 이것은 이제 줄을 긋고선 나눠서 작성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빈칸에도 관계없고요. 인위적인 요인에서 가장 큰 것이 입산자 실화가 40%이고 논밭드럼 소각이 18%이다. 그 두 개를 다 합해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다. 58%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갖다가 양식을 나누어서 자연적인 요인,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을 이렇게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채점관들이 눈에 확 가독성이 띄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을 보겠습니다. 동해안 산림의 특징. 동해안 산림은 지형적 입지적인 특징이 그 폐인 현상으로 동해안에서 고온 건조한 공기가 생성된다. 봄에 발생하는 계절풍이 태풍급으로 시속이 변해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 속도와 면적이 커진다. 그 이유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답안지에다가 밑에 가로 열고 펜 현상 그래갖고 이제 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이 정도로 갖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제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강원도 영동지방까지 이렇게 서서히 경사가 이렇게 완경사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에서 태백산맥 정점, 뭐 강원도라면 선자령 이런 것이 되겠죠. 조침령, 뭐 오대산 정상, 뭐 개방산 정상, 전봉산 정상,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산맥을 갖다가 완만하게 영서지방은 가다가 오른쪽에서 경사가 급경사 이런 산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써주는 겁니다. 펜 현상이란 습한 공기가 산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분은 밑으로 떨어지고 고온 건조한 바람만 동쪽으로 가서 계절풍과 만나서 속도가 빠른 이제 바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산불을 나게 되면 대면적으로 대형화된다. 이런 그림을 이해시켜줘야 되고 서쪽, 동쪽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써 7칸 정도로 갖다가 글씨로 텍스트로 주절주절 쓸 것을 갖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답안 작성하는 수험생은 팔도 덜 아프고 채점자는 한눈에 알아보지니까 좋고 또 수험생은 또 장수를 빨리 뭐 2장 3장 분량을 채울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써주는 거죠. 양간지풍.
지풍이란 이렇게 이제 영서지방은 경사도가 낮고 동해안으로 영동지방 갈수록 급격히 이렇게 경사가 심하다. 양간지풍의 뜻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봄철 동해안의 양양과 고성, 간성 지방에 잘 나타나는 남서풍의 지방풍이다. 그래서 찬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수분은 떨어져 버리고 영동 지방 가면서 고온 건조한 강풍이 생성된다. 더운 공기를 만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나게 되면 대형화로 번진다. 특히나 소나무 단순 지역이 많다. 이런 걸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특징 이런 것도 써주고요. 복구 방안에서 뭐 수정갱신에 의한 방안 뭐 이런 것도 써주고 뭐 내화수림대 조성 이런 그림도 그려주고요. 또 주요 완충지대 내화수림대 이런 것을 그림 그려주고 비사나 비화 산림 비화죠. 산불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1. 화염 및 열기둥이 생성돼서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불씨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날아가는 것이 다른 곳으로 불씨가 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산불이 대형화된다. 그리고 방법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방법을 얘기할 때는 뭡니까? 그 응급복구가 있고 항구복구가 있다. 응급복구는 뭐 사찰, 뭐 생활권, 가옥, 뭐 이런데 산업기반시설 도로 이런데 주변의 것을 먼저 응급복구를 한다. 항구복구는 임상과 임황을 파악하고 적지적소를 해서 알맞은 나무를 갖다가 내화수림대를 조성해서 이렇게 심는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면 되죠. 항상 우리가 답안을 구성할 때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외우고 있는 것이 많던 많지 않던 그 시험 시간에 가서 당황스럽고 짧은 시간에 빨리 써야 되는데 이렇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아이템을 구성할 때 어떤 그림을 갖다 집어넣지 그렇게 되면 손목도 아픈 거를 갖다가 4교시까지 400번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손목도 안 아프게 장기간 쓸 수 있지 답안지를 어떻게 분량을 늘릴 수가 있지 채점자들한테 어떻게 가독성 높은 답안지를 작성할 수가 있지 이런 것을 요령 있게 꾀가 있게 생각해서 작성하는 것도 다 시험 수험생의 능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에는 좀 뭐랄까요 그림을 갖다 놓는 그런 실력도 하나의 임기응변이고 권모술수에 강한 것입니다. 약은 사람이 붙죠. 미련한 사람은 떨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답안 구성할 때 그림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3회 여러분들 다 접수하시고요. 무조건 시험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